한 남성이 형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산책을 나선다는데요. 하지만 그 길로 남성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19년 만의 외출입니다. 자, 2015년 4월 21일 한 남성 때문에 전주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왜냐하면 복역 중이었던 재소자 한 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라진 사람은 당시 나이 47세였던 홍승만이었고요. 무기징역을 받고 19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자격증만 8개를 따고 방송통신대학도 졸업할 만큼 모범수로 인정을 받았고 그 덕분에 귀휴라고 해서 바깥에 4박 5일 동안 교도관도 없이 그냥 바깥 생활할 수 있게 특별 이 휴가를 받은 겁니다. 교도관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루에 4번 전화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4박 5일을 보내고 복귀하는 당일이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형하고 아침 식사를 먹고 산책하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자, 무기수라면 왠지 살인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홍 씨는 27세였던 1995년 11월 경기 하남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홍 씨는 화재까지 일으켜서 증거 인멸을 했고 숨진 여자친구의 몸에서 귀중품을 빼낸 뒤에 적금 통장까지 훔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범행 당시 홍 씨는 이미 강도살인 미수죄로 7년을 복역하고 나서 출소한 지 겨우 4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살인범이었군요. 그런 사람이 일단 4박 5일간의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자, 일단 그렇게 귀휴를 나가서도 또 실종이 됐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은 이 실종 소식에 가장 먼저 조금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홍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한 6, 7년 동안 그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 즉 펜팔로 해가지고 새로 만난 여자친구, 즉 애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이죠. 홍 씨는 기후 초반에는 친형과 어머니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사들을 만나면서 지냈었는데 20일 오후에 큰형과 함께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 경기도로 찾아가서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혼인신고를 하자. 우리 서로 만나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무슨 소리냐.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 씨가 이 청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도 화상면을 통해 가지고 그 청혼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직접 밖에 나와서 만나 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청혼을 했는데도 거절을 당했던 것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으면서 6, 7년 동안 어떤 종교단체 주선으로 이 펜팔 친구를 알게 됐었나 봐요. 그렇죠. 6, 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마침 또 귀휴를 받아서 네. 나가서 직접 가서 야, 너 나랑 좋아하잖아. 결혼하자. 대뜸. 아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출소도 하는 사람이 청혼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혼인을 요구하냐? 그건 아마도 가석방이 좀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복역을 하면 또 특히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혼인이 된다 그러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합니다. 19년 정도 복역을 했고요, 이 사람. 이 사실 탈주 1주 전에도 그랬다고 해요, 홍 씨.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친구 부양할 수 있으니까 출소를 좀 앞당겨야 된다라고 가석방, 감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1년 뒤에 지금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기휴를 신청했고요. 뭐 모범수다 이래 돼가지고 그때 허가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의 행방이 지금 지금 어디 오리무중인데 아니 지금 여자친구 집에도 없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네, 홍 씨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도주 첫날인 21일 오전 7시 30분쯤에는 서울 송파구의 친형집에서 나와서 청량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당시 강원도행 열차를 타면서 자취를 감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홍 씨는 4월 23일 오후 9시쯤에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이 동해발버스에
몸을 싣는 장면이 CCTV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려는 모습도 담겨 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홍 씨는 울산시 울주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행적을 감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흘 동안 서울부터 강원도, 부산, 울산 등 종횡무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4월 29일 이번에는 경남 창녕군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자 신고를 한 사람이 70대 여성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난 4월 25일 날 경남 창녕 양산시의 통도사 입구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는 신고를 했고 얘기를 좀 했고요. 이 좀 전달해 드리면 여성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남성이 좀 구조를 했다라고 해요. 구조를 좀 해주면서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 이 여성이 내가 지금 사찰에 좀 머물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이 나도 사찰에서 좀 보름만 머물러도 되느냐라고 부탁을 했고요. 허락을 받은 뒤에 사찰 안에 작은 손님방에 이 남성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남성이 머무는 사이에 아마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돕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4월 25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틀 지난 4월 27일 날 등산을 좀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고요. 4월 29일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여성은 이 남성이 실종됐다고 사라졌다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그 실종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150명 가량을 동원해서 그 야산을 뒤져온 결과 시신으로 홍 씨는 발견이 됐습니다. 이 메모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는 먼저 갑니다. 또 다른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세상의 사랑에 아등바등 구걸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놨다라는 건데요. 홍 씨의 죽음이 알려지고 나서 과연 이 사람을 규율을 그렇게 보냈던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살인으로 무기수인데 감시자도 없이 가는 게 적절했냐. 게다가 이제 전주교도소에서 나중에 이제 일부 교도관들의 증언이 그때 이제 반대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와서 논란이 좀 더 컸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무기수 강도 살인을 한 무기수 얼굴 더군다나 수배 전단까지 있는데 왜 얼굴을 가리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검거가 돼서 지금 복역 중이었다면 저희는 다 공개를 했을 겁니다. 자, 이게 박 변호사님. 예. 그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신창원이 이 사람이 당시에 제2의 신창원이다 해가지고 막 어수선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당시 이자가 복역했던 전주교도소에 신창원이 복역 중이었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신창원의 존재가 저 홍승만에게 어떤 이런 도주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동기부여를 한 게 아니냐. 아마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매우 있을 것 같아요. 가석방을 노렸다는 점도 있었고요. 기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19년 됐던 복역 중인 사람을 기휴시켰던 부분. 아마도 이 홍승만이가 많은 것을 노렸던 걸로 보이고 그 기저 배경에는 신창원의 탈옥이나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차이점은 있죠. 나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루 며칠 숨어 댕기다가 결국 답이 없다라고만 판단을 했고 더 이상 도주하거나 탈주했을 때는 방법이 없다고 아마 판단했고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후 부분도 아마 이때부터 좀 많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엄격해졌습니다. 예, 유기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수 같은 경우는 기후했을 때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봤다고 합니다. 예.